슬라빠기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저희 오늘은요 16강 접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차례네요. 접한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요. 접한사라는 건 우리 지난 시간에 왜 접두사, 접미사 배웠잖아요. 접사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앞에 붙으면 접두사라고 했고요. 그쵸? 끝에 붙으면 접미사라고 했어요. 앞과 끝에 두 군데 다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접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앞과 뒤에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대표적인 접한사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이에요. 먹간과 머이 그리고 끄안 접한사를 좀 볼 예정인데요. 먹간 접한사의 대표적인 뜻 두 가지와 머이 접한사는 대표적인 뜻 네 가지 그리고 끄안 접한사 6가지 이렇게 뜻을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강의에 앞서서요. 저희 인도사랑 웹사이트 가시면 유인물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세요. 유인물에는요.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하는 거 외에도 다른 예문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부연 설명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문화적인 이야기들도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잠깐 포즈, 일시정지 누르시고 유인물 다운받지 않으신 분들은 유인물부터 좀 다운받으신 다음에 수업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본격적으로 강의 접한사, 16강 접한사에 대해서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접한사 먹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먹간은 뭐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뜻이 있지만 뜻이 여러 가지 경우로 이제 의미 부여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은 대표적인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좀 적어놨는데요. 혹시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사역동사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또는 시키다 동사라고도 하는데요. let, make, have처럼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먹간 용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좀 더 예문을 보시면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mor 1요. Obat yang aku beli di apotek minggu lalu membuat sakitku sembuh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먼부앗 앞에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오밭은 약이라는 뜻입니다. 메디슨 약이요. 먹는 약 있죠. 아플 때 먹는 약. 양 아구블리 디 아포텍 민고랄로까지가 양 이하가 지금 앞에 있는 오밭을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은 관계대명사처럼 여기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꾸 내가 블리 산 거죠. 산 약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디 아포텍 약국에서 민고랄로 지난주에, 그래서 민고랄로 하면 지난주가 됩니다. 따훈랄로 작년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불란랄로 지난달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랄로라는 단어를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와 결합을 시켜서 지난주, 지난달, 작년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민고랄로 하면은 지난주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약국에서 산 약은 먼부앗 원래 먼부앗은요 만들다라는 뜻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키다의 동사처럼 사역동사처럼 쓰인 겁니다. 먼부앗 사끼고 그죠? 사끼고 하면 내 아픈 거, 내가 아픈 거, 나의 아픔이 되는 거죠. 승부 하면 회복하다, 회복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픈 거를 낫게 했다라는 문장을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먼부앗과 승부가 결합이 돼서 회복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즉 낫게 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먼부앗과 승부가 결합이 되면은요. 그 밑에 보시면 제가 빨간 색깔 단어 좀 긴 단어 여기 있죠. 여기 네모칸 치고 있는 이 단어요. 이 단어로 바뀌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밭 야 아쿠블리디 아포테 민고랄로 머니엠부깐 사kit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부앗과 승부가 결합이 되면서 먹간을 붙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니엠부간은 먼부앗 승부의 뜻과 동일시 되는 거죠. 그래서 머니엠부간 자체가 여기서 이 머니엠부간의 물론 어근은 그러면 승부가 되겠죠. 그렇죠? 회복하다라는 승부가 될 거고요. 그래서 머니엠부간 하면 낫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예북간 사기꾼은 여기서 그대로 나머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부앗과 승부가 결합이 되어서 먼예북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다라는 뜻은 사기꾼, 내 질병을, 내 아픔을 회복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굳이 해석을 하지 않으시더라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뭐뭐 하게 한다, 뭐뭐 하게 시킨다, 네, 시키다 동사처럼 영어처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부앗의 의미가 먼예북간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렇죠? 네, 승부가 어근이지만 그거를 먹간 접한사를 통해서 아시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넘버로 2 볼게요. Soal latihan ini membuat kepala saya pusing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Soal latihan ini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죠? 이 연습 문제는, 그죠? latihan 연습, soal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연습 문제는 membuat 만든다, 그죠? kepala saya 내 머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pusing 아프게. pushing 하면 두통이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 머리를 아프게 만든다 라는 뜻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먼부앗과 pushing을 저희가 하나로 한 단어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요? 접한사 먹간을 이용하면 먼부앗과 pushing이 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한 단어가 된 단어를 봤더니 머무신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pushing이 어근이기 때문에 빼로 시작하는 단어의 경우에 뭐 접두사를 붙이고 싶을 때 규칙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접두사, 뭐 접두사 배웠던 그 강의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뿌싱이 아니라 뭐 무싱이 되는 거죠. 뭐 무싱 깐 이렇게 돼서 뭐 접두사와 깐 접두사가 접미사가 같이 붙어서 접한사가 된 거예요. 먹간 접한사가 됐고요. 그래서 soal latihan ini 이 연습 문제는 내 머리를 아프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먼부앗은 만들다라는 뜻이었지만 이 만들다라는 의미가 머무신간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먹간의 대표적인 두 번째 뜻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목적어에게 보어를 동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죄송해요. 자꾸 영어 얘기를 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뭐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심지어 대학교까지 계속 영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가장 익숙한 언어가 이제 우리말과 영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영어의 비유를 드는데요. 영어가 왜냐하면 기본적인 어순이 인도네시아어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영어의 비유를 자꾸 들고 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4형식, 5형식 중에서 이제 4형식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신 분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우시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영어의 4형식에 해당이 돼서 약간 수의 자격을 부여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간 접한사가요. 그래서 목적어에게 보어를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건데요. 무슨 말인지 네, 저희 좀 또 예문을 통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아딕 perempuan membaca surat itu untuk neneknya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아딕 perempuan 하면 뭐예요? 동생은 동생인데 여동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딕 perempuan 여동생이 membaca 읽습니다. surat itu 그 편지를 untuk 누구누구를 위해서 뭐뭐를 위해서 위하여라는 전치사였습니다. 그래서 untuk neneknya 네네 할머니가 되는 거죠. 할머니. 그래서 그 할머니를 위해서 그 편지를 읽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똑같은 문장이다 해서 제가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볼게요. 아딕 perempuan membaca neneknya surat itu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membaca가 뭘로 바뀌었어요? 지금 membaca 깐으로 바뀌었죠. 자, 요 깐 안에 운뚝이 포함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embaca 깐이 그 안에는 membaca와 뭐가 포함된 거다? 운뚝이라는 전치사가 포함됐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간 접한사 용법에요. 운뚝뿐만 아니라 다른 전치사도 다 가능합니다. 예, 전치사를 포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membaca neneknya surat itu라는 문장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동생은 membaca 읽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읽어줍니다. neneknya 할머니께 surat itu 그 편지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영어의 사형식,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오는 사형식과 같은 어순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그런 어순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고요. 먹간 용법에 아하, 전치사를 포함하는 용법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또 너머로 두어 볼게요. 조고 뭐뭐똥 꼬이니 운뚝 아낙냐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조고는 뭐뭐똥 하면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컷. 뭐뭐똥 꼬에이니 꼬에는 케이크죠. 그래서 이 케이크를 자릅니다. 운뚝 뭐 위해서 아낙냐 아이를 위해서. 조고는 그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케이크를 자릅니다 라는 뜻의 문장인데요. 그 밑에 보시면 조고 뭐뭐똥이 아니라 뭐뭐똥 깐으로 바뀌었죠. 그죠? 뭐뭐똥이 뭐뭐똥 깐으로 바뀌었어요. 이 깐 안에 뭐가 포함된다? 운뚝이라는 전치사가 포함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똥간 잘라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잘라준다 아낙냐 그 자녀에게 꾸에이니 이 케이크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저희 먹간의 먹간 접한사의 대표적인 뜻을 한번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어떤 뜻이었죠? 네, 그렇죠.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다. 약간 사역동사처럼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시키다 동사죠. 그다음 두 번째는 사형식의 동사,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뭐뭐 해주다. 그런 뜻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주다, 그렇죠? 또는 두 번째는 잘라주다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사람이 나오고 다음에 사물이 나오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에도 보시면 꾸에이니와 아낙냐가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아낙냐가 앞으로 오고 꾸에이니가 맨 뒤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영어의 사형식과 똑같은 문장 형식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요, 두 번째로 저희 이 접한사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접한사는요, 대표적인 뜻 네 가지를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뜻은요, 목적어를 주다 또는 넣다라는 뜻을 가지고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접한사를 통해서, 그쵸? 원래의 어근에다가, 그쵸? 뭐뭐를 주다 또는 뭐뭐를 넣다라는 뜻이 첨가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첨가돼서 부여가 되는 거죠. 네, 그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 접한사였습니다. 그래서 노무르 사또부터 저희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스리 떠랄로 바냐 멈보리 가람 가도 이도 스힌가 라사냐 아신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스리 하면 부인, 아내죠. 아내는 떠랄로 하면 매우, 너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떠랄로 바냐 하면 너무 많이, 그죠? 너무 많은. 멈부리 가람 하면 가람은 소금이에요. 소금을 멈부리 주다, 그죠? 소금을 넣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가도 이또 그 가도에 스힌가 그래서 라사냐 아신 맛이 짜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가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인도네시아에 아직 가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아직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것 같고, 인도네시아에 좀 출장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가보신 분들은 네, 가도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가도는요,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식 중에 하나예요. 유명한 음식이고요. 인도네시아식 샐러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숙주나 양배추, 뭐 그 외에 그 밖에 다른 야채들을 넣고 거기다가 땅콩 소스를 뿌리는 게 좀 특이해요. 그래서 땅콩 소스를 뿌린 샐러드 같은 것이 야채 요리죠. 네, 그게 이제 가도라는 요리인데요.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즐겨 찾는 음식이고요. 굉장히 흔한 음식이면서 전통 음식이고 또 좋아하는 음식이고 그렇습니다. 음식 이름이 가도예요. 그래서 안에는 그 가도에 너무 많이 소금을 넣어서 스힌가 그래서 맛이 짜다라는 문장인데요. 여기 멈부리 주다 넣다라는 뜻을 가진 멈부리라는 동사가 쓰였네요. 그 다음에 가람 소금이 왔어요. 그런데 그 밑에 문장 한번 볼게요. 이스리 떠랄로 만약 멍가람이 가도 이또 스힌가 라사니 아신이라는 문장이 있네요. 자, 멍가람이 어근이 뭘까요? 가람이 되겠죠. 가람. 소금이 됐습니다. 그러면 접한사를 지금 이 접한사를 지금 붙이고 있는 거고요. 그죠? 이 접한사에 어떤 말이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멈불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접한사를 씀으로써 멈불이라는 동사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멈불이 가람 하셔도 되지만 멍가람이 하셔도 똑같은 뜻이 되는 거죠. 소금을 넣다라는 뜻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단어를 한 단어로 접한사를 이용해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 넘어로 두어 볼게요. Presiden Indonesia memberi tanda tangan surat perjanjian itu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Presiden Indonesia,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말하는 거겠죠. memberi 주다, tanda tangan 지난 시간에 나왔었는데요. tanda tangan 뭐였어요? 서명하다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서명을 한다는 거죠. memberi tanda tangan 서명을 주다. 그죠? 서명을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surat perjanjian itu perjanjian 하면 협정서, 뭐 약속 이런 거예요. 그래서 surat perjanjian itu surat은 편지니까요. surat과 perjanjian이 합쳐서 협정서가 되겠죠. 그 협정서에 서명을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문장 한번 볼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Presiden Indonesia menandatangani surat perjanjian itu라는 문장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어떤 동사가 빠졌어요. 그죠? 멈불이라는 아이가 빠졌어요. 왜요? 이 접한사에 멈불이라는 아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딴다땅하니 어근입니다. 그쵸? 근데 때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두사를 붙일 때 men을 붙인다고 저희 그죠? 접두사 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딴다땅하니 이제 머난다땅하니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뜻은 같아요. 멈불이 딴다땅한과 머난다땅하니의 뜻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서명을 했습니다. 수랏 버르잔지안 이또 그 협정서에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대표적인 뜻을 보도록 할게요. 이 접한사 하고 있습니다. 전치사를 포함하여 동사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뭘 포함한다고요? 전치사를 포함한다고요. 우리 이거 방금 아까 전에 먹간 접한사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죠? 운뚝이라는 전치사를 먹간 접한사가 포함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었죠. 마찬가지로 이 접한사에서도요. 전치사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저희 예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Nomor 1. Bintang film akan lewat di jalan itu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빈땅 하면 별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비르빈땅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빈땅은요, 별, 그죠? 이란 뜻이지만 어떤 뜻으로도 쓰인다고요? 연예인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빈땅 필름 하면 영화의 배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영화 배우가 아깐 뭐뭐 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그렇죠? 레와 지나가다죠. 어디에 잘난 이또 그 길에 영화 배우가 그 길에 지나갈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밑에 문장 한번 보세요. 비나땅 필름 아깐 물레와띠 잘난 이또 뭐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레왓이 어근이니까 레왓은 그대로 있는데 D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 D가 이 접한사 안으로 들어갔구나, 포함이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레와띠 잘란이 또 그 길에 지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Bulan depan kami akan berkunjung ke Candi Borobudur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Bulan depan 하면 무슨 달? 불란은 불란데 무슨 달? 다음 달이죠. 그래서 Bulan depan 다음 달에 kami 우리는 akan berkunjung 방문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버르군중 하면 방문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어디로 오죠? 짠디 보로부두로 사원에 방문을 할 것입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전치사가 있죠. 이 접한사를 통해서, 그죠? 접한사를 이용해서 라는 아이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물란드반 까미 아깐 멍운중이 짠디 보로부두르, 그죠? 그래서 이 접한사로 바뀌었죠. 얘의 어근은 꾼중이 어근이었고요. 그래서 꾼중에서 멍운중이 이렇게 됩니다. 까는 탈락이 되죠. 접두사를 붙일 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멍을 붙이니까요. 멍운중이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꾼중 방문하다라는 아이는 들어왔는데, 그쵸? 네, 어디로라는 아이가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쵸? 네, 이 접한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접한사에 이렇게 전치사를 아예 포함하는 기능도 있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접한사의 세 번째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에 여러 번 뭘 나타낸다? 반복을 나타낸다 라는 뜻으로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저희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Nomor 1, Ibu Siti berkali-kali memukul putranya karena dia mencuri uang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부 시티 부인은 시티 이름이죠. 그래서 미세스 시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CTC는 버르깔리깔리 여러 번 머무꿀 때렸다. 뿌뚜라냐 그 아들을. 뿌뚜라는요 원래 왕자라는 뜻으로 생긴 단어예요. 그런데 왕자 우리도 왜 예쁜 딸한테 우리 공주님 뭐 우리 왕자님 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뿌뚜라를 그래서 아들한테도 비유를 해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왕자 아들 두 가지 뜻이 다 있고요. 뿌뚜라냐 그래서 그 아들을 때렸다는 거예요. 버르깔리깔리 여러 번. 네, 여러 번 때렸다는 거죠. 까르나 왜냐하면 디아 먼쭈리 우왕 그 아들이 그가 먼쭈리 하면 훔치다라는 동사예요. 우왕은 돈입니다. 그래서 시티 부인이 그 아들을 여러 번 때렸다. 까르나 왜냐하면 그가 돈을 훔쳤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됐는데요. 그래서 여러 번 때렸다. 버르깔리깔리 머뭇골이라는 단어를 지금 밑에 보시면 뭘로 바뀌어요? 한 단어로 바뀌죠? 머뭇꿀리라는 이 접한사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이부시띠 머뭇꿀리 뿌트라냐 까르나 디아 먼쭈리 우왕 이렇게 되는 거고요. 머뭇꿀리 이 접한사 안에 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버르깔리깔리 여러 번이라는 단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머뭇꿀은 때리는 건데 머뭇꿀리 이 접한사를 붙이면 여러 번 때린다 이렇게 되는 거여서 의미가 더 첨가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두어볼게요. 사야 수까 버르깔리깔리 먼지움 아낙사야 양바로 볼랑다리 떼까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야 저는 수까 좋아합니다. 버르깔리깔리 먼지움 하면 여러 번 찌움 하면 뽀뽀하는 거예요. 먼지움 뽀뽀하는 걸 좋아한대요. 아낙사야 제 아이에게 어떤 아이냐면 그죠? 관계대명사처럼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뿔랑다리 떼까 막 방금 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면 뿔랑 집으로 돌아온 거죠. 어디서 다리 어디로부터 떼까로부터. 떼까는요 따만 까나까나게 줄임말이고요.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네. 그래서 따만 까나까나를 줄여서 떼까, 유치원을 떼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치원으로부터 막 돌아온 제 아이에게 뽀뽀를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번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어떤 뜻으로, 어떤 단어로 바뀌는지 한번 그 밑에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야 수까 먼지우미 아낙사야 양바로 뿔랑다리 떼까 라는 문장으로 바뀌었네요. 뭐가 바뀌었어요? 버르깔리깔리 먼지우미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 접한사 안에 뭐가 들어갔다? 버르깔리깔리 여러 번 반복해서 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형용사,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네 번째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라 사또 첫 번째 예문 봐주세요. Pak Indrawan membuat panas mesin mobilnya sebelum dipakai pergi ke kantor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Pak Indrawan 하면 인드라완 씨가 되는 거죠. membuat panas, membuat 만들다, panas 덥게 만들다, 뜨겁게 만들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인드라완 씨는 뜨겁게 만듭니다. mesin mobilnya 자동차, 머신 하면 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기계를 뜨겁게 만든대요. 스블룸, 뭐뭐 하기 전에, 뒤에 거 하기 전에요. 앞에 거 하기 전에 아니었어요. 우리 접속사 편에서 봤죠. 스블룸, 뭐뭐 하기 전에, 디바까이, 사용되기 전에. 뭐가 사용되는 거예요? 모빌이 사용되는 거죠. 자동차는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가 사용되기 전에, 버리기 끝간도르. 사무실 갈 때, 그죠? 사무실 갈 때 사용되기 전에 자동차 기계를 뜨겁게 만듭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그 밑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Pak Indrawan memanasi mesin mobilnya sebelum dipakai pergi ke kantor라는 문장으로 바뀌었네요. 자, 어느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먼부와 파나스가 머마나시로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머마나시의 어구는 파나스가 되는 거고요. 파나스가 빼로 시작을 하니까 접두사 붙일 때 m을 붙이면서 빼가 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마나스인데 뒤에 아이까지 붙는 거죠. 접한사가 되는 거고요. 머마나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드라완 씨는 머마나시 뜨겁게 한다. 그죠? 예열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사용하기 전에 우리 자동차를 미리 예열하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한사 안에 먼부앗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된다. 이 접한사를 씀으로써 파나스라는 어근에다가 먼부앗이라는 단어까지 추가로 해석이 되게끔 만들 수 있는 아이가 이 접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놈으로 두어 볼게요. Ada berbagai jenis warna yang biasa dipakai wanita untuk membuat merah bibirnya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아, 저희 이제 끝쪽으로 거의 오니까 그죠? 네, 그쵸. 16강이잖아요. 지금 저 1강부터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문장의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지고, 그쵸? 단어도 좀 더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쵸? 네. 하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ada berbagai jenis 하면 ada 있다. 뭐가 있냐? berbagai jenis warna 몇 가지 종류의 색깔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jenis 하면 종류고요. berbagai 하면은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berbagai jenis warna 몇 가지 종류의 색깔. warna 하면 색깔이죠. 색깔이 있다. 어떤 색깔이냐? yang biasa dipakai wanita. 그죠? biasa 보통 뒷바까이 사용되는 거죠. 와니따 여자한테 사용되는 거래요. 여자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운뚝 뭐 하기 위해서 membuat merah membuat 만들다 메라 빨간색이어서 빨갛게 만들기 위해서 비비르냐 비비르 하면요 입술이에요. 그래서 비비르냐 그냥 입술을 그 입술을 그쵸? 그래서 입술을 빨갛게 만들기 위한 여자가 사용하는 보통 사용하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종류의 색깔이 있다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Ada berbagai jenis warna yang biasa dipakai wanita untuk memerahi bibirnya 라는 문장이 있네요. 그래서 뭐가 뭘로 바뀌었어요? 지금 membuat merah가 memerahi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접한사를 쓰니까 뭐가 포함이 된다? membuat이 포함이 된다. 그쵸? 그래서 메라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바뀐 거는 접한사 이를 썼다는 것 뿐이죠. 메라는 빨간. 근데 memerahi 하면은 membuat의 의미가 뭐가 된다?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접한사까지 했고요. 저희 다음으로 네. 마지막 접한사 보도록 할게요. 끄안 접한사인데요. 끄안은요 6가지 대표적인 뜻을 좀 볼 거예요. 네, 첫 번째는요 자동사에 끄안을 붙여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는 명사 만들기. 행위의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뭔 소리인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자동사가 있어요. 다땅 무슨 뜻이죠? 오다, 그쵸? 히둡 살다, 라히르 뭐죠? 태어나다, 그쵸? 이런 자동사들이 있고요. 여기다가 끄안 접한사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다땅은 뭘로 바뀌어요? 끄다땅안이 되겠죠. 자, 오는 것의 결과니까, 그쵸? 도착, 방문이라는 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뭘 붙여서? 끄안을 붙여서, 그쵸? 다땅은 오다인데 끄다땅안은 도착, 방문 이런 뜻으로 바뀌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게요. 히둡, 살다인데 끄히둡반 그래서 끄와 안을 붙였어요. 끄안 접한사를 붙였어요. 히둡에다가 그랬더니 뭘로 바뀌어요? 살다가 그쵸? 삶이라는 뜻으로 행위 결과니까요. 살다 삶 그렇게 명사 형태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사 만드는 것이 대부분의 그 안의 용법에는 대부분 명사 만드는 용법이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라히르 볼게요. 라히르 하면 태어나다 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끄안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끌라히란이 됐죠. 끌라히란은 어떤 뜻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탄생, 출생 이런 명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접한사 끄안을 붙여 형용사가 나타내는 특질을 갖는 뭐가 된다? 명사 만들기. 그렇죠? 명사가 또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죄송합니다. 형용사에 끄안을 붙여서 뭐가 돼요? 명사가 되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바익 하면 착한, 그쵸? 바이깐, 끄안을 붙였어요. 선, 친절함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베바스가 있습니다. 베바스 하면 자유로운이라는 형용사예요. free. 베바산, 그죠? 끄안이 붙었어요. 그랬더니 의미가 뭘로 바뀌어요? 그쵸? 베바스, 자유로운 특질을 갖는 명사니까 독립 또는 해방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새핫 볼게요. 새핫, 건강한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안을 붙여요. 그러면 새핫단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 얘는 또 뭘로 바뀌어요? 건강한에서 의미는 건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안이 명사로 바뀌었구나. 이거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자, 형용사에다가 이번에는 안을 붙이면은요. 이번에는 명사가 되는 건 아니고 형용사긴 형용사인데 너무 라는 강조의 의미를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저희 볼게요. 형용사 보시면 그냥 하면 배부르다
배부른이란 형용사예요. 그냥 거기다가 안 접한사를 붙여요. 그러면 끄끄냥안이 되겠죠. 끄끄냥안. 끄끄냥안 그러면 너무 배부른, 강조가 되는 거예요. 너무 배부른. 네, 그래서 너무의 의미를 갖는 것도 끄안 용법에 있구나. 이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할 비싼인데요. 마할란 그럼 뭘로 바뀌어요? 그렇죠. 너무 비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강조가 된다. 자, 세 번째 쯔밭 빠른이라는 형용사예요. 자, 끄안 붙여요. 끄쯔빠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너무 빠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끄딩이난 너무 추울 때 끄딩이난 쓰셔도 되고 끄빠나싼 하면 너무 더울 때 끄빠나싼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끄안 용법을 너무 뭐뭐한이라는 뜻으로 갖게 되는 걸로 굉장히 의외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현지인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시면 네, 그래서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여태까지 뜻은 네, 구체적인 뜻은 저희가 지금 세 번째까지 봤지만 지금 명사 만드는 거랑 그쵸 너무 뭐뭐한이라는 용법 두 가지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안에요. 보셨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노멀 음빠시요. 조동사에 그 안을 붙여 뭘 만든다? 명사 만든다. 이번에도 역시 명사를 만드는 거예요. 단지 어근의 품사가 달라질 뿐이에요. 그쵸? 처음에는 어근의 품사가 자동사였죠. 두 번째는 형용사였죠. 이번에는 조동사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동사든 형용사든 자동사든 그 안에 붙이면 뭐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명사가 되는구나를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동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래 하면 뭐뭐 해도 된다. 허가나 허락을 나타내는 조동사였잖아요. 거기다가 그 안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끄볼래안. 그죠? 끄볼래안. 그러면 어떤 의미로 바뀌어요? 능력, 기술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뻐를로 볼게요. 뻐를로 뭐뭐를 필요로 하다라는 조동사인데요. 그 안을 붙여서 그 뻐를로안. 끄뻐를로안 하면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뭉끼인 아마도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였어요. 그러면 뭉끼는 뭉끼난 그 안을 붙이면 그렇죠. 가능성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뭘로 바뀌어요? 명사로 바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다섯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근이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번에는 숫자가 어근이래요. 숫자에다가 안 접한사를 붙이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저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또라는 숫자가 있죠. 사또는 뭐죠? 네, 숫자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숫자 편 했는데요. 강의 시간 안에 그 숫자들을 다 외우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꼭 복습을 해서 외우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간곡하게 혹시 외우셨나요? 자, 사또하면 하나였어요. 하나, 1. 그래서 아직 못 외우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꼭 다시 외우십시오. 사또에다가 안을 붙여요. 사또 안이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떤 집합의 의미가 생겨요. 네, 뭐라고요? 숫자와 결합이 되면 어떤 한 묶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사또안 하면 구성 단위, 부대라는 집합체가 됐죠. 네. 그래서 숫자에 안이 붙으면 아하, 집합체가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예시 볼게요. 스블라스가 있어요. 스블라스는 숫자 뭐였죠? 11이죠. 11. 네, 그쵸. 그래서 11인데 안을 붙여요. 그러면 스블라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블라산 하면 이것도 이제 집합체가 될 거예요. 자, 11명으로 구성된 집합체는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죠? 축구팀이죠. 그쵸. 네, 그래서 축구팀을 스블라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슬루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체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숫자와 관련된 단어죠. 숫자는 아니지만 수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안을 붙여요. 슬루루안. 그러면 전체의라는 뜻이 전체, 전부라는 명사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요. 마지막 안의 뜻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어버린 경우. 의도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볼게요. 어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랑 하면 잃어버리다. 그쵸? 근데 안을 붙여요. 그럼 내가 일부러
잃어버렸나요? 일부러 잃어버리시는 분은 없죠. 네, 모르고 잃어버린 경우죠. 그래서 끄힐랑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고 잃어버리라는 의미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그 의미를 부여를 해주는 거죠. 첨가를 해주는 거죠. 의도하지 않았지만이라는 의미가 그 단어 안에 속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뜻 볼게요. 후잔이라는 어근이 있네요. 후잔은 비가 내리는 거죠. 비가 내리다. 근데 후잔한 그랬어요. 비를 맞다. 자, 내가 비를 일부러 맞은 게 아니라 후자난, 그죠? 비를 맞은 거죠. 비가 내려서, 그죠? 그래서 비를 맞은 경우에 후자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잣도 볼게요. 잣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일부러 떨어지는 사람은 뭐 자살 외에는 또는 아이들이 진짜 호기심이 많아서 여기서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어디까지 아플까? 뭐 이렇게 실험을 좋아하는 아이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일부러 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그렇죠. 일부러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죠? 또 물건이 떨어지는 경우도 그렇죠? 물건은 자기 스스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짐을 당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사람이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건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돼버린 경우 끄자 또한 하면 떨어지다라는 의미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끄 안은요 지금 뭐 6가지로 많이 뜻이 많은 것 같지만 그쵸? 요약해 보자면 명사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 또는 너무 뭐뭐하다 강조를 위해서 쓰는 거 또는 마지막 하나는 그쵸 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어버린 경우에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보자면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것도 이 3가지도 내가 외우기 힘들어 그럴 때는 그냥 명사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래. 접한사 끄안 왜 쓴 거야? 아, 명사 만들려고 쓴 거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먹간, 그쵸? 접한사, 뭐이 그리고 끄 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보다 좀 더 많이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거를 활용하실 수 있으면 훨씬 더 풍부한, 죄송해요. 풍부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단어가, 그쵸? 그래서 풍부한 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요런 용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이 시간 접한사 부분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테리마카시.